안녕하세요. 11월 30일 네오 이뮨텍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투매가 진행이 되고 그래서 기다리던 네오 이뮨텍의 주가가 전저점을 깨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매력적인 그러한 가격의 위치이죠. 전저점 자리. 그러나 현재는 보조지표상으로 아직은 파란 부릉덩이의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면 더욱더 저렴하게 살 수도 있겠다. 11월에 면역항암 학회 그리고 또 다른 학회에서 발표를 하면서 이제는 임상의 모멘텀이 내년 상반기 정도에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그러한 매매로 인해서 투매라든지 이렇게 손절하는 그러한 상황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아주 기다림을 통해서 낮게 싸게 사야 된다. 전에는 10,000원 이하라면 충분했었죠. 그러나 오미크론 발로 인해서 수급은 더욱더 위축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낮은 가격에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통 전저점을 깨게 되면 추가 하락이 예상이 되죠. 그 소리는 이 전저점을 깼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주가 관리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수급이 들어올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12월 달에도 역시나 최대 주주 양도소득세의 문제 또는 미국의 테이퍼링 양적 완화 축소 부분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에는 내마녀의 날이라고 그러죠. 선물 옵션 만기 그리고 코스피 150 지수의 리밸런싱 등등 여러 가지 12월 달에는 수급이 큰 자금이 들어갈 시장 상황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하는 판단하에 12월 장 역시 보수적인 견제라고 한다면 수급이 없는 상황에서 기업의 어떤 하자보다는 수급의 불균형으로 주가의 가격 조정은 조금 더 하방으로 열려져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만 더 기다려서 시장 상황을 보고 가장 저점을 노려볼 만한 위치에 현재에 다가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증시기업원의 밀집 모자는 겨울에 사라. 내년도에 기술 수출을 위해서 미리 겨울에 밀집 모자를 사는 마음으로 저가 공략. 다시 한번 기업적인 환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의 빅파마, 이번 11월 초에 나온 기사의 내용인데 글로벌 빅파마의 특허 만료가 다가오자 몸값이 높아지고 있다. 11월 8일 네오 이뮨텍에 따르면 자사의 T세포 증축 NTI7을 가지고 현재 4개 글로벌 제약사와 병용 투여 또는 후속 투여 글로벌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로슈의 티센트릭과 고위험 피부암 세종에 대한 병용 투여, 머크의 키토르다와 고형암 5종에 대한 병용 투여, BMS 옵디보와 위식도암 3종에 대한 병용 투여, 로슈 티센트릭과 비소세포피암 1차 치료제의 병용 투여, 노발티스도 지난달 칼티 치료제 킴리의 후속 치료제로 NTI7과 병용 임상에 들어갔고요. 네오 이뮨텍의 NTI7과 병용 공동 임상 중인 적응증만 20여 개에 달한다. 하이로킨 7은 세계 유일 T세포의 증폭제입니다. 키토르다 옵디보 특허 만료 회피 전략으로 NTI7을 선택하겠다. 블록버스터 면역항암제 특허 만료가 네오 이뮨텍의 기회가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오 이뮨텍 관계자는 글로벌 빅파마 4곳이 네오 이뮨텍과 병용 공동 임상을 진행하는 데는 자사 블록버스터 치료제 특허 만료가 다가오기 때문이라면서 이들 치료제는 2028년 특허가 끝난다. 아직은 7년 정도가 남아 있네요. 인터로킨 병용 임상은 향후 출시될 바이오시밀러와 차별화를 두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라고 진단했고 지난해 머크의 키토르다는 17조, PMS 옵디보는 9조 3,749억 원의 매출을 기록을 합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피어스 파마가 지난 5월 공개한 2020년 세계 판매 20위 의약품의 키토르다는 2위, 옵디브는 8위에 각각 올라와 있습니다. 키토르다는 지난해 머크의 전체 매출 480억 달러 57조 원 가운데에 30%에 해당을 합니다. 옵디브는 지난해 BMS 매출 16.4%를 차지하고 이들 치료제가 두 회사의 매출 중심축의 역할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키토르다는 유럽 특허 기간이 2028년에 종료가 되고 BMS 옵디브의 미국 특허도 2028년에 만료가 됩니다. 글로벌 처방의 1위인 휴미라도 특허 만료 후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에피스 등이 바이오시밀러를 출시하면서 처방 전 경쟁이 심화가 됐습니다. 키토르다와 옵디브도 특허 만료가 다가오자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검토하는 바이오 회사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고 머크와 BMS도 절박하게 방어 전략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키토르다는 10% 넘는 매출액 성장으로는 2026년 29조 원까지 처방의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글로벌 제약사 입장에서 미국 식품의약품으로부터 NTA7과 블록버스터 면역항암제와 병용투여요법 시판 허가를 받아 키토르다 옵디브 티센트릭 특허 만료 회피 전략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네오이민텍은 NTA7에 대한 병용투여요법에 대한 특허가 최대 2040년까지라고 부연했습니다. 병용투여 효과가 뚜렷하고 내년 EA상 결과를 공개로 기술 수출이 자신 있다. 내년 6월을 기대하는 부분이고요. 오늘 코스피는 70포인트, 코스닥 26.7%, 아시아권에서 현재 홍콩 항생지수, 홍콩지수, 그리고 국내의 코스피와 코스닥만 2%대에 이렇게 큰 폭의 가격 조정이 나와 있고요. 그럼 오늘 밤에 이제 유럽 증시, 미국 증시에 따라서 내일은 반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을 좀 더 주시하면서 가장 낮은 지점에 네오이민텍에 들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아직은 시간이 넉넉하게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수급을 보게 되면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개인들만 이렇게 판 모습이에요. 오늘 같은 날 외국인은 6만 4천주 그리고 기관 투자가는 2,700주의 매수세가 들어온 모습이고 현재 네오이민텍의 시가총액은 1조 원이 무너졌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9,213억 원이고 신용시장은 2.43% 최근 들어서 신용시장이 늘어나다가 이렇게 지수 조정 시기에 맞물려서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신용 융자 잔고는 240만 주에 해당이 됩니다. 현재 외국인 보유는 8.85, 872만 주로서 조금씩 이 지분이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때는 제가 7%도 봤던 것 같은데 7% 잘못 봤네요. 아직은 네, 7% 정도도 한번 봤던 것 같은데 이거 7.99%가 한번 있네요. 여기에 7%대에 7월 달에 봤던 것입니다. 현재는 9%에 가까운 8.85%, 872만 2,592주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가장 최저점의 모습을 하고요. 따라서 조금 더 이 모멘텀의 보조지표로 파란색의 무릉덩이 과정 그리고 그럼에도 12월 정도는 조금씩 매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초점에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분봉을 통해서 네오이민텍의 시장 주체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최근에 가장 저점은 9,400원 정도였는데요.
현재의 위치가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9,400원 정도가 되는데 오늘 최저가 투매로 인해서 9,160원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이고 현재는 네오 이뮨텍의 거래량 170만 주 오늘 4.98% 종가는 9,350원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은 이렇게 전저점을 깨서 내려간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게 되면 충분히 좀 낮은 가격대도 더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면 좀 불안하신 분은 아주 조금 1차의 매수분에서 일부 정도만 9,300원대에서 담아 보시고 조금은 이제 내일부터 12월 여러 가지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내마녀 선물 옵션 만기 그리고 최대 주주 요건 또는 미국의 테이퍼의 양적 완화 등등 여러 가지 12월에서는 조금 보수적인 견지가 낫지 않나 하는 자연스레 오미크론의 이러한 발견으로 인해서 현재 제2의 팬데믹 그런 상황으로 치닫을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은 저는 학습 효과로 인해서 큰 문제보다는 일시적인 문제 아닌가 그거보다는 12월에 이제 세금 관련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큰 손들의 그 투자의 위축 이런 부분이 좀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영상은 참고 사항이고요. 최선의 선택을 잘 고려를 하셔서 가장 낮게 사셔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네오 이뮨텍에서 큰 수익을 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어려운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